후보자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자익 폭동이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주 4.3 사건은 그 4.3 특별법으로 해서 그 희생자와 관련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가 사과한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4.3 폭동 자체를 4.3 폭동이 자익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자익 그 폭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예 아니로 하신 적 있다고 예, 아니요, 하셨으니까요. 아니요. 예. 됐고요. 예. 자, 4.3 유족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희생된 유가족 양성홍입니다. 가족이 희생으로 인해 그동안 또 가족으로 힘들게 살아오다 이제 겨우 명예를 회복을 하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 재헌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거부해서 200명 뽑기로 된 것을 제주도에서는 2명 못 받아서 예, 간단하게 하세요. 198명을 됐습니다.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자, 됐어요. 시간 제 건국 시간 자체를 없어집니다. 부정한 폭동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생각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최소한 왜 국무위원 대단합니까? 후보자로서 예.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권한이 없으세요. 제가 대답을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네. 시간 좀 있을 텐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이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질의할 때 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 4.3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되는 소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 전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낸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 또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법 위에 초헌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네,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그건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양민들 희생된 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역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만들어 놓은 부정선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왜 그거를 갖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네, 부정선거는 계속 발언해 무엇이고 주세요. 그래서 지금요 이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군정과 소련 군정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4.3 후보자님, 자체가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취지에 질문 취지에 맞게 예, 맞겠습니다. 답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한이 없으세요. 그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이 많았어요. 폭동이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 폭동이란 말이에요. 되는 거 아닙니까? 4.3 폭동은 공산 폭동입니다. 그런데 하라고요. 그 과정에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한 겁니다. 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 발언이지만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발언. 어느 지금- 발언이요? 제가 한 발언이요? 그 발언 말씀입니다. 이 손배 가압류에 대한 그걸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은 꼭 그렇게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는 저는 그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럼 잘하셨다는 말씀이고 잘했다는 앞으로도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가 하시겠습니까?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제가 대해서는 그건 지금 현재 제가 글 쓸 때나 지금이나
손해배상 불법 파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손해는 정당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참고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불신이 좀 심각하고 구조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제2요구가 돼서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되면은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첫 번째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여기에서 기업을 하며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안 되겠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취지는 아까 그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또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노조법 2, 3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과다하게 해서 과다한 판결이 나오는 것하고 노동조합법 2, 3조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연구를 해서 그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는 공부를 더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말씀은 그 노조법 2, 3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그 입법적으로 과다한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필요가 있는데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가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탁 드려가지고 특히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246억이라는 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막연히 서류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새로운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더 그러한 문제를 자세히 좀 들여다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혜경 위원님께서 4.3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후보자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다음 진행을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님 발언은 4.3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4.3 폭동 4.3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는 폭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3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그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4.3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보상에 관한 이런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도 또 봤습니다. 봤어요? 네. 그 법에서는 이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까지는 잘 지금 말씀드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4.3 사건 그 특별법에 의하면 이 4.3 사건에 관해서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명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의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3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장해서 저항해서 그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사건인데 그 과정에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습니다. 이 자, 방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우리의 예. 특별법은 이 희생된 양민을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잘 보상을 하고 또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저 후보자님. 그런데요. 예. 잠깐만요. 더 들어보시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의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후보자의 소신인지 뭐 이렇게 정확히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21년도 4월 3일에 후보 SNS에 본인이 올린 글에도 보면 결국은 4.3은 무장폭동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오늘도 발언의 취지를 보면 폭동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희생하신 분들은 그 과정에서 희생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에 의한 이런 정의를 보면 그렇게 그거는 일종의 남노당에 의한 부분은 발단이고 그 발단에 대해서도 발단이고 실질적인 본질은 이런 충돌 과정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그 양민들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실 때 이것을 폭동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발언하게 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지금 희생자 수가 약 모두 한 14,333명의 희생자가 이렇게 이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당시 이승만 정권과 또 미군정의 강경 진압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희생이 됐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폭력이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양면에 대한 희생과 그 원인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 이것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독립과 1945년부터 48년 건국까지 3년 미군정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건국 과정에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건국을 주체로서 추진하는 세력 사이에 엄청난 충돌과 희생이 있었고 이 과정에 무수한 양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6.25까지 전쟁까지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은 이 어렵고 아픈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 보듬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3 자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재헌국회의원을 선출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만 명이 양민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들이 이 건국의 과정에서 또 이 나라를 만들기까지 희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산업화 과정에도 무수한 우리 노동자들이 또 목숨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식민지로부터 건국 과정에 분단의 과정에 전쟁 과정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무수한 말씀해 주세요.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들 중에서 피해본 분들은 찾아서 보상하고 또 그 상처를 아물게 해나가는 역할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취지는 그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부분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착잡합니다. 회심이란 말 아시나요? 종교적으로 회심. 회심. 예. 네. 옛날에 했던 것을 돌이켜 이제는 그건 잘못됐다 하고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심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또 나쁜 뜻으로 하면 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후보자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 이렇게 변했냐. 좋게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나쁘게도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회심할 수 있고 변절할 수 있습니다. 일제 때도 수많은 사람이 변절을 했고 나중에 그분들 중에는 이렇게 빨리 일제가 망할 줄 모르고 변절했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유명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아쉬운 게 후보자님께 노동운동을 첨단으로 하셨어요. 선호련, 김문수 위원장 하면 그 당시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동구권이 무너지니까 내가 회심을 했다. 나쁘게 말하면 변절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회심을 할 때는 그 본질은 놓치지 않고 방법을 고칩니다. 내가 옛날 무장투쟁을 했으면 바꿔서 이제 정말 봉사하면서 낮은 데로 가서 사람과 함께 봉사하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님은 노동운동을 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도 노동운동은 여전히 노동자들은 기업에 비해서 약자잖아요. 20년째 똑같은 봉급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중구조 해결하신다면서요. 사회적 약자를. 그러면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세월호가 이렇게 바다에 수장됐으면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 없으세요? 그게 국판입니까? 최소한 그런 점에 사과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더, 그래,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는 잘못된 거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자유주의, 또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얼마든지 노동운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또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보님은 어떻게 보면 참사, 막말을 다 인정하시니까, 잘못했다 안 하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 할 수 있으세요? 그 노동운동하고 자살하고, 그런 가족들에게 손배는 또 자살은 잘한 짓이다. 꼬습다. 고소하다. 그런 기분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왜 사과를 안 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건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짧게 하세요. 예. 아니, 이따 끝나고 제가 발언 드릴게요. 예, 그러시도 좋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본질을 거 해야 하시- 되니까요. 네. 예. 의원님 최근에 그 대한민국 건국 논란을 통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광복회 회장님께서 아예 이번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독립기념 행사에 가시지 않으시고 따로 행사를 했어요. 어떻게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냐. 그때 그 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선언한 이후로 나라 강토는 빼앗겼지만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투쟁하겠다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때를 대한민국이 출발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2일로 보느냐 그 차에서 아까 김문수 후보자께서는 4.3 폭동, 폭동이다. 건국을 반대한 거다 하는 거 보시니까 아직 그때는 건국이 안 돼 있으니까 건국을 반대한다고 하셨고 아마 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네. 자,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제입니까? 미국은 13개주 대륙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70 미국 1776년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식민지 치하입니다. 네. 영국 정부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부터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1783년까지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투쟁을 선언하면서 소위 합중국 독립선언을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날이 독립기념일이고 건국기념일입니다. 정부 수립은 이제 1780년 독립투쟁이 끝나고 1789년 그것도 6년이나 지난 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만들고 정부 수립합니다. 그날로 독립기념일, 건국기념일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선언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강토는 빼앗겼지만 나라 국민은 그대로 있고 정부도 해외에 있지만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선언 이후에 독립투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1919년부터 1945년 8월까지 후보자님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정부란 게 없으니까. 나라는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있었으면 인정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인정을 안 하는, 임시정부는 인정하는데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느냐면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때 일본 국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도 똑같은 주장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 시대를 살았다. 국적이 일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일어난 모든 건 합법이 되는 거예요. 독립투쟁, 안중근, 김자진, 홍범도 싸운 것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싸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이에요. 4.3 폭동이 반란이라면서요? 일본에서는 반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독립운동이죠. 아니 48년 정부 수립이면 그 이전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주세요. 그때는 일본 정부가 정통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걸 미군정이 45년부터 48년이죠. 그냥 그 이전은 일본 정부 시절 아닙니까? 일본이 통치하던 시절 아니요. 그 전은 일본이죠. 한반도의 정부는 일본 정부인 거예요. 일본 정부에 반대하고 폭탄을 던진 안중근, 네. 김자진, 홍범도 반란군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독립군입니까? 독립운동이죠.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를 인정하는 한 그 정통 정부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일본 정부를 인정 안 하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일본 정부를 인정 안 하는데 식민지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네. 일본에 그러면 지금 강제징용, 정신대, 일본은 그거 합법으로 사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강제동원은 강제동원이죠. 강제동원 맞죠? 예. 정신대는 끌고 간 겁니까? 본인이 몸을 팔기 위해서 간 겁니까? 정신대도 정신대령에 의해서 강제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우리 후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하실 때 제가 도의원이었습니다. 기억하죠? 기억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당시에 도의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우리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 따님 포함해서 뭐 친인척들이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동 따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한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압류 액수가 무려 280억이 넘고 완전히 우리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자살특공대라는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이 우리는 이 자살을 하면서도 이거를 막겠다. 그러니까 진압을 막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후보님 예, 분명히 그래서 보도가 된 걸로 그분들 스스로가 자살특공대라고 얘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그 제가 다시 보도가 한번 보도가 그래서 된 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보좌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자살특공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살특공대라는 표현이 없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노조원들한테 자살특공대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지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노조에서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면 그거는 사과를 해야 맞다. 그런 거죠.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 특공도 발언의 반성할 문제 아니야라고 지금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사자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들이 말하지 않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과하는 거죠? 네. 그 사과하는 거죠. 두 번째 묻겠습니다. 두 번째, 예.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호 참사 건은 제가 그걸 잘 도지사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알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사과를 하라는 거죠? 본인이 발언한 거, 본인이 왜- 발언한 문제 왜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 못하겠다. 그리고 뭐 때문에 사과는 그걸 아니 본인이 발언한 거 다시 한번 돌려줘요. 예 사과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본인이 사과할 거 발언한 있으면 문제 갖고 사과할 용의가 없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무슨 발언 제 발언의 어느 부분을 사과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거 죽음의 굽반이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구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세월호가 매우 그러니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성명서를 내고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다 없다 그만. 예. 그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벌써 대해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너무 아니, 광화문 광장에 와가지고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하고 그것을 의원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유가족들에게 적어도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내서 사과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 아니 말씀 그러니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사과할 말씀-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사과할 용이 의원님, 있습니까 의원님. 없습니까?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아니 없어요. 지금 이 청문회장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청문회장을 세월호 그렇게- 유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분명히 세월호는 말씀드립니다. 가도하다. 과죠. 세월호는 가다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는 가다하다. 좋습니다. 제가 다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월호 분향소를 경기도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트라우마 센터의 정신과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두 아니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죽음의 뭡니까? 구판 이것은 죽음의 빨리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이 세월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단원고등학교 됐습니다. 학생도 예, 예. 못 견디고 그러면 유족이 못 견디고 사과할 생각 전혀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아니, 사과할 이 뜻이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누가 가압류고 대화 유족이 있다고요?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그 사과할 용을- 말씀이 상당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그로 인하여 사망했다 그러면 그 정말 잘못된 거죠. 그는 안 된 거죠. 그는 그 회사가 당연히 그렇게 사과 정도가 아니라 배상을 아니 우리 책임이 있죠. 지금 이 손배 가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손배 가압류에 대한 아주 긍정적 입장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 손배 가압류라는 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걸 왜 그러니까, 예, 긍정 그러니까- 부정을 떠나서 그건 법률적 절차인데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전혀 없다. 아니 저 없다 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좋습니다. 정확히 따져야지 저보고 무조건 여기 청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희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이 없다. 1분 주세요. 누구요? 양희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양해동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페이북에 올린 글 조선일보 인용해갖고 이것도 똑같은 인식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인용했는데 그게 뭐 그래서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양해동 열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마치 예를 들면
그 우리 노동자들이 분실을 조장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헌재 결정은 인정하나 박근혜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아까 박해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거 마냥 판결문에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를 부정하시잖아요, 지금. 그럴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인정 안 하셨어요. 그걸 인정해야죠. 그 인정해야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부분에 한 제가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따서 그 하나하나를 최순실에 인정하는 대한 거예요. 국정 개입을 허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요, 판결문에. 권한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정하냐 안 하냐는 문제는 이걸 인정 안 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도 판결을 보면은 일부 그런 점은 뭐 있을 그럼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좀 인정하시네요. 저는 이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개인의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공인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네, 다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뉴라이트 관련된 건데 식민지 근대화론 그 후보자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본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라고 말씀하신 건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일부만 떼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그러면 전혀 좋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라이트라는 거는 뭐 명칭을 누가 붙였는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그렇죠. 네. 과거의 올드라이트에 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뉴라이트도 하나의 사상이다. 인정을 하시는지 뉴라이트가 뭐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사상 이념으로 인정을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뉴라이트 거 한 개 좀 읽어드릴게요. 일제 식민지 지배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다. 유관수는 여자 깡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인정하지 않으시죠? 예, 그거는 너무 일본 식민지를 미화하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안 독도는 우리 된다고 땅 맞죠? 저는 그 반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맞죠? 독도는 우리 땅이지. 뉴라이트에서는 독도도 일본에서 그 분쟁을 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예. 이게 그 장관님께서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과 그 후보자님께서 정광훈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네요. 며칠 전에 이번에 김문수를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했던 인사 중 제일 잘한 것 같다. 김문수 지사는 4년 동안 광화문 운동 나하고 같이 해서 내가 잘 알고 우리 교회도 2년을 다녔다. 김문수는 장관 1년하고 총리 돼야 된다. 김문수를 총리로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다 끝난 후 깜빵에 안 간다. 김문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뭐 그건 그 기사를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아까 전에는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따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얘기하신 적 없죠?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집회에서 만나신 것도 없고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만난 적이 없는 겁니까?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이 돼서는 만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할게요. 1,800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30여 명의 목숨을 잃은 쌍용차 해고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국가폭력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이거를 자살특공대라고 하고 쌍용차 해결의 1등 공신은 경찰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러니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나는 인정 못해 라고 말씀하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이따가 4.3 관련된 또 얘기도 하겠지만 4.3도 국가에서 다 인정했고 4.3이라는 게
그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국가에 신청하고 지금 총리인 한덕수 총리까지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또 본인은 또 그걸 또 인지 못한다, 폭동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왜 김문수 장관님을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자 임명됐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아까 노조법 2조 3조 얘기인데 그 손배소 얘기가 2조입니까 3조입니까? 손배소는 3조 아닙니까? 2조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2조 내용이 뭡니까? 2조 내용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은 실질적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고요. 사용자 범위로 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얘기도 할게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 그 어떤 말씀하셨냐면 진상규명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면서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 공간에 대해서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국무위원 후보자님 뭐 정치인도 하셨지만 정치인이나 그리고 행정가나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구판 이제 걷어치워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지금 하나도 못했는데